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죠. 상승 이유는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그로 인해서 디폴트 우려가 해소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하원에서 예산안 통과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에 12시쯤 통과가 됐어요. 근데 해외 민의 선물은 꿈쩍을 안 했죠. 꿈쩍을 안 했다가 본장 가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부채 한도는 4경 2천조, 우리나라 돈으로 4경 2천조고요. 미국 달러로 31조 3,810억 달러인데요. 이번 하원에서 그 재정책임법이라고 해서 부채 한도 상향 패키지 법안이거든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채무 불이행은 했다. 뭐 이렇게 시장을 해석했고 그게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보다는 사실은 그 다가오는 FMC 회의가에 대한 시장의 뷰가 더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6월 13일과 14일 그때 FMC 정례 회의가 있어요. 근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난번 의사록에서 그 비둘기와 매파가 서로 막 교차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뭐 2번 정도 영치부여식 더 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용을 좀 보면 그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연준 의원들은 동결을 얘기하고 있고요. 투표권이 없는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상황이 좀 연출됐었는데 연준 당국자들은 그 6월에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까지 갔다가 지금 26%로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죠. 그 지표 중에서 어저께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나왔어요. 어저께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이 민간 고용 예상치를 너무 많이 상회해서 이것도 지금 연준이 골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예상치가 18만 명 증가로 예상이 나왔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27만 8천 명, 거의 뭐 10만 명 이상 오버해가지고 나와서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부담이 다가오는 상황인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비농업 부분이죠. 실업률. 이게 이제 오늘 밤 나와요. 오늘 밤. 그 다음에 그 13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나와요. 이거에 따라서 연준이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시장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거 사례로 보면 항상 이 두 개가 민간고용보다는 더 영향을 미쳤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는 것은 뭐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근래 세계 석학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다. 괜히 금리 인상 안 해서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준의 그래서 뭐 요번 달만 일단 넘어가고 금리 인상을 또 상황을 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간보는 것 같아요. 상황을 좀 보려고 한다. 아마도 시장에서 금리나 요구도 많은 상황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확인을 좀 해보려는 그런 상황일 거로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더 현명하고요. 빨리 해서 빨리 인플레이션 내려야지 둔화되는 일정 부분의 둔화를 보고 이게 확실하게 둔화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시장 일각에서는 빨리 침체가 와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어떤 연준 의원 발언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서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스닥이 1.28% 상승을 했죠. 다우가 0.47% 정도 상승했는데요. 상승폭을 조금 약간 줄여놓고 끝난 거죠. 차트를 보시면 제가 다우가 한번 무너질 수 있는 차트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200에서 지지 싸움을 여러 번 하네요. 지난번 요때 5월 25일 날도 한번 200에서 이탈했다 올라왔고
또 그 다음 달도 200일선에서 지지를 했고 그 다음 달은 또 올라섰고 다시 200일선 지지했고 어제도 200일선 어저께 다우가 0.6%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락했다가 아랫골에 만들고 올라와서 양봉으로 만들었죠. 아직은 뭐 추세를 벗어났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나스닥은 이틀 동안 내렸던 목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음봉 두 개가 있었는데 음봉을 이제 메워줬어요. 근데 이 올린 종목 보면 엔비디아 영향이 컸어요. 엔비디아 버블 얘기가 좀 나왔었죠. 엔비디아 버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올려놓은 엔비디아가 5%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도 이 엔비디아하고 약간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외환율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어저께 요즘 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본장이 제일 중요한데 역외환율이 그 1313원 정도가 밀린 걸로 제가 봤거든요. 1411원? 그러니까 본장보다도 좀 많이 밀렸죠. 본장이 1322원이니까 21원이니까 약 10원 정도 밀렸어요. 오늘 본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 부분이 약간 시장에 반영이 덜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 때문에 환율이 밀렸대요. 우리나라는 요즘 역외환율보다 본장에서 환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장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아마 1311원대나 10원대에서 시작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환율은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상승이 마감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마감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와중에 금리 동결의 이슈가 환율을 일단 정체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다가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있잖아요. 환율이 할 때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환율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환율이 시장에 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봐야 되겠지만 좀 특이한 시장의 모습이 계속 연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환율과 주가가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코스피가 기관이 6권의 연속 순매도를 합니다. 기관이 보시면 6권에 5월 24일부터 계속 매도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코스피를 보면요. 6권의 연속이니까 요때부터 매도한 거죠. 요때부터. 그래서 6권의 연속 기관이 눌러주는 시장의 모습이었고 거기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관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기관보다 더 중요한 게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어저께 매수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과거에는 보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나 매수를 했어도 몇백억을 하죠. 이렇게 거래가 아예 꽉 이날도 있었대요. 이날도 아무것도 없었다. 한 번 있었대요. 5월 11일 날도 한 번 있었네요. 5월 11일 날도 한 번 있었네요. 5월 11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거의 20일 만에 또 이렇게 거래가 어느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약간 주춤하고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삼성전자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줄어야 되는데 줄지 못하고 있죠.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좀 마른 상황이라서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는 정가 후약 가능성 한번 열어두고 보려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